일부 고위직 자녀들의 경력 채용 문제와 또 복무 기강 해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너무 늦은 사과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고 그것도 2장짜리 서면 사과에 불과해서 이것 또한 적절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2장짜리 입장문 그 내용을 보면요 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입장문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23년 5월 자녀를 선관위에 특혜 채용시킨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 의결하고 후임의 외부 인사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 이런 조치의 일환인 것처럼 서면 사과 입장문 가운데 하나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요. 이미 2년 전에 문제가 불거져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모습 보겠습니다. 총장님의 자녀는 지난해 3월 선관위로 이직해서 7개월 만에 승진했고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승진 문제는 저희들은 오기 전에 그 이전 기관에서 충분히 근무했던 그 기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양군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희망하는 그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자, 2년 전에 논란됐던 걸 이번 개선안 첫머리로 올렸다는 것조차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 TV조선이 어제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새 논란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도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 당시에 드러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인사 담당자 메신저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네. 이 사무차장이 당시에 지금 선관위 채용에 여성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무차장이 여성 채용자의 비율이 높다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에 대한 부정 특혜 의혹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된 그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메신저 내용을 보면 여성 채용 비율이 높다는 부분은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막상 본인 딸은 당시에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력직 채용으로 전남도 선관위에 채용을 시켰거든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찬스로 선관위에 입사를 하게 된 그 자녀들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김세현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마찬가지고 송봉섭 전 차장의 자녀들도 대기 발령 받았다가 업무 배제됐다가 작년 총선 앞두고 다시 복귀했고 지금 무려 10명이나 아직도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자, 강성미 부대변인님, 이런 게 가능한 게 선관위가 이래도 됩니까? 뭐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조직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그야말로 견제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정치권에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채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가족 채용 같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5가지 제도 개혁안을 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저도 과거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안도 있고 조금 현실적인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관위 개혁만큼은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기 발령을 받아놓고 징계 조치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바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선관위였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선관위의 천태만상이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사상 초유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죠. 그에 대한 뒤처리는 제대로 과연 됐을까 궁금한데 일단 그때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투표라고 이 봉투에 담아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워낙 많이 문제되니까 아마 집행으로 잘못 알아준 것 같아요. 소환권을 투표하면서 혹시 이렇게 됐나요? 인감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놔두고 가라냐고, 놔두고 가라니 말이 돼요? 뭘 잘못해? 나오잖아요. 상관이 어디냐고 자꾸 지금. 자, 저렇게 논란이 컸었던 소쿠리 투표 책임자 어떻게 됐을까요?
고작 3개월 정직 뒤에 고향인 충북에 그것도 1급으로 선관위원으로 옮겨서 계속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예. 내일이 정년퇴직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했고 뭐 자녀 채용도 프리패스고 뭐 온갖 게 뭐 그들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선관위 지금 이렇게 천태만상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네. 사실 그래서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관련자들을 다 파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는 그때 면피성으로 대책을 내놨다가 사실 좀 이슈가 사그라지면 다시 또 가족 회사로 돌아와서 또 채용을 하고 네. 진급까지 시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결국 민주당이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아무리 대안을 내놔도 네. 이 108석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품평만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법을 안 되는 것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거 87 체제에서는 선관위의 어떤 그 독립성이 더 중요한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 정신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러한 시대 정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바람들을 담을 수 있는 양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권의 개혁 방안 마련도 중요하죠. 그 전에 선관위가 자체 개혁안을 어제 사과와 함께 또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통방통이 하나하나 따져서 과연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23년 선관위가 그 당시에도 특혜 채용 등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내놨던 개선안과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어제 사과와 함께 내놓는 입장문에 2025년도 그러니까 선관위의 특혜 채용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입장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용의 원칙,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요. 비다수인 대상의 경력 채용을 폐지하겠다 이런 주장 내놨습니다. 면접도 그 면접자의 이력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 그리고 면접을 보는 그 면접위원들도 100% 외부 위원으로 채우겠다 이런 방안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년 전에도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은 개선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에 있는 문구 그대로 기재를 했는데요. 보시죠. 공채 원칙 똑같습니다.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똑같고요. 블라인드 방식이 블라인드라고 바뀌었습니다. 100% 외부위원 위촉인데 외부위원 100% 위촉. 정말 그 단어 순서 배열만 바꿔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감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겠다 이런 주장 2년 전에 대안으로 내놨었는데 2025년 어제 내놨던 자료에도 외부 출신의 감사위원 개방형 직위로 뽑겠다 이런 대안이 나왔고요. 다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 그리고 독립감사위원회를 뿌리겠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직 계획에 불과해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이게 네. 지금 2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대안 마련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2년 동안 선관위가 이거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똑같은 수습안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런 식의 탁상공론으로는 선관위의 지금 현재의 그 고질적인 부정 채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담당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그 축을 유지한 채 전체를 다 해체해서 선관위의 이번에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왜 생겼는지 낱낱이 해부를 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의 어떤 미봉책에 준하는 2년 전의 거를 그대로 갖다 놔서는 선관위의 이번에 어떤 사안들을 개선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태도도 문제죠. 선관위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송구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현재 그와 연루된 사람들은 버젓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맞지 않아요. 관련된 사람은 일벌백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헌법기관이라는 어떤 지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강력하게 선관위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선관위가 논란될 때마다 즉각적인 뭐 대책 기구를 본인들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소쿠리 투표 논란 때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선거관리혁신위 구성하겠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조직혁신 자체의 내용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벌어졌던 2023년 10월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하세월이었던 거죠. 3개월 뒤에서야 겨우 첫 회의.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조직 개편 추진했을 때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조직 인사 개선 추진 기구를 구성했는데 14명이 모두 내부 인력. 가족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4명 모두 내부 인력으로 해서 대체 어떻게 이런 조직 인력 어떤 혁신이 가능했을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